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반박부터 준비하는 사람. 설명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가요? 몸이 축 처지고 머리는 묵직해지고 가슴은 답답한데 어디에도 풀어낼 곳이 없는 느낌. 밤이 되면 그 대화가 자꾸 떠오르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낼 수도 없고 애매한 거리에서 마음은 조금씩 천천히 달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사람을 바꾸는 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도 아닙니다. 오늘은 단 하나,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는 법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쩌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요. 일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돈은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산되지도 않고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갉아먹는 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더 참았어야 하나?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오늘만큼은 잠깐 내려놓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당신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말해도 아무리 차근차근 설명해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경험으로 가득 차서 다른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지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빌릴 등불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사유입니다. 다산 선생은 긴 시간 외로움 속에서 사람을 관찰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많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산의 글을 고지고대로 군계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보다 먼저 인간관계의 피로를 겪어본 사람이 조용히 남긴 메모를 빌려본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산의 관점으로 풀어보면 사람은 각자 마음의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항아리 같습니다. 말을 담아두고 생각해보고 다시 꺼내서 음미합니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잔 같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도 넘칩니다. 그 잔에 억지로 더 부으려 하면 물은 흘러넘치고 흘러내린 물을 보며 우리는 지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쁘다, 옳지 않다 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그릇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그릇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소통을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을 너무 오래 떠안고 살았거든요. 특히 나이 든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취지를 빌리면 지혜란 다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힘을 덜 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힘을 쓰지 않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관계가 힘들어질 때 사람을 더 세게 밀어붙이면 대부분은 더 멀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더 설명하고 더 증명하려 하고 더 이해시키려 애씁니다. 그럴 땐 방향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을 내 마음을 돌보는 쪽으로 옮기는 것. 다산이 말하는 수기셔오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라. 그 말은 상대를 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이어갈 수 있고 일상도 유지할 수 있고 내일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연습을 하나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직전, 상대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기 직전, 딱 2초만 늦추는 겁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면 바로 내뱉지 말고 호흡을 한 번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짧은 틈이 내 마음을 지키는 문이 됩니다. 2초라는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2초가 감정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대부분의 상처는 사건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더 자주 그 사건 뒤에 붙는 말 때문에 깊어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꺾습니다. 넌 원래 그래. 그 정도도 못해?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나이 먹고도 철이 없네. 이 말들은 상대가 던지고 끝나지만 내 마음에서는 오래, 아주 오래 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떠오르고 아침에 눈 뜨면서도 생각나고 혼자 걷다가도 문득 떠오릅니다. 다산의 관점으로 풀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칼을 칼로 받지 않기 위해 호흡으로 한 번 받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습이 있습니다. 다산의 실사구시 실실 저실. 사실을 보고 사실에서 출발하라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사실보다 해석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그 사람이 내 말에 짧게 답했다. 해석, 날 무시한다.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감정 서운하다. 화난다. 억울하다. 외롭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 사실은 단 하나인데 해석이 하나둘 쌓이고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만 붙여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합니다. 사실은 바꿀 수 없어도 해석은 조정할 수 있거든요. 감정은 막을 수 없어도 감정에 끌려가는 건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피하는 거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감정이 따라옵니다. 서운함, 억울함, 불안함. 하지만 사실로만 돌아가면 어떨까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쩌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미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화가 힘든 사람을 떠올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자주 무거워지는 순간을 넣어올려도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눠보세요. 사실은 무엇이었지? 내 해석은 무엇이었지? 내 감정은 무엇이었지? 이렇게 나누는 순간 마음은 덩어리에서 조각으로 바뀝니다. 덩어리는 무겁습니다. 덩어리는 다루기 힘듭니다. 하지만 조각은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이 말한 실사구시의 실천입니다. 사실에서 출발하면 마음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긴 유배의 시간 속에서 무엇으로 자신을 붙들었을까요? 다산의 삶을 떠올리면 그가 가장 자주 했던 일은 기록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책을 정리하고 하루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기록은 흔들리는 마음을 제자리에 놓는 방법입니다. 말로 하면 흩어지는 것들이 글로 쓰면 정리됩니다. 생각으로만 맴도는 것들이 글로 적으면 밖으로 나와 내 눈앞에 놓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흐려질수록 기록은 등불이 된다. 종이 한 장이 없으면 마음 속에서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5줄만 써보는 겁니다. 첫째 줄, 오늘 마음이 흔들린 사건 한 줄. 둘째 줄, 내가 그 사건에 붙인 해석 한 줄. 셋째 줄, 내 몸의 반응 한 줄. 가슴 답답, 어깨 긴장, 속이 울렁, 손에 힘이 들어감 등. 넷째 줄, 내가 정말 원했던 것 한 줄. 다섯째 줄, 내가 지킬 선경계 한 줄. 이 5줄을 쓰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사실은 내 마음에 필요해서 출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내 편이 됩니다. 내 마음이 왜 아팠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안정됩니다. 여기서 선경계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을 그으면 냉정한 사람 같아서, 거절하면 정이 떨어질까봐, 나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선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담장이 없는 마당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밟고, 아무나 가져가고, 결국 그 집은 황폐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은 관계를 끊는 벽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안과 밖이 구분되고,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분되고, 내가 지킬 것이 명확해집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마음은 밟히고, 정성은 고갈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다산의 취지로 말하자면, 공정함이란 남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오늘 한 번만 천천히 되새겨 보세요.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배려받아야 합니다.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럼 선을 어떻게 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거칠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드럽게,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주 조용한 문장 몇 개를 오늘은 마음에 붙여두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은 다르지만 더 논쟁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문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사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려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혜를 곳곳에서 전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마음이 부서지면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이기는 대화보다 남는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느라 오늘 하루를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평온입니다. 내 안정입니다. 내 마음의 건강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념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산의 취지를 빌리면 말이란 필요한 만큼만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말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하고, 증명하려 하고, 그래서 지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봅니다. 설명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두 번째는 설득이 아니라 소모가 될 수 있다. 한 번 말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말은 더 큰 목소리가 되거나 더 긴 설명이 되거나 더 많은 증거를 대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대가
가장 고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침묵은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내 평온을 여기서 지키겠다는 결정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요. 당장 반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입장을 설명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속으로 먼저 한 문장만. 지금 말하면 내 마음이 더 다친다. 그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산을 통해 배우는 또 하나의 관점은 사람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설명으로 변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마음이 열릴 때 변합니다.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내 말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치 문이 닫힌 방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들고 가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상대를 열려 하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한번 전하고 그 다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타인의 선택을 내 죄책감으로 끌어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문장 하나를 조용히 놓고 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만 천천히 읽어보세요. 관계에 지친 마음은 대개 미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기대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했고, 서운했기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니 서운해하는 내 마음을 나무라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나는 소중히 대접받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나는 존중이 필요했구나. 그래, 나는 따뜻함이 필요했구나. 그래, 나는 인정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풀립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산의 글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흐릅니다. 그 마음은 남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나도 사람입니다. 내 마음도 귀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 마음을 도구처럼 쓰지 않기로 합니다. 나는 참고 버티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감정을 처리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이 문장들은 반항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제 아주 고요한 실천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 얼굴을 밀어내지 말고 억지로 지우려 하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숨을 한 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열쇠를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분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하루가 그 사람의 태도 하나에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명상처럼 호흡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가볍게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숨을 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쓰다오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아, 생각이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아, 감정이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아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턱을 살짝 풀어봅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손바닥을 가슴 위에 살며시 올려도 좋습니다. 손의 온기는 몸에게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 있어도 괜찮아.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자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의 숙이쇼지는 자책이 아닙니다. 숙이는 나를 돌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내 마음을 세우는 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숙이는 아주 작은 행동으로 충분합니다. 말을 한마디 덜 하기. 내 호흡을 한 번 더 보기. 오늘 5줄 기록하기. 여기까지라고 말할 용기 갖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의 결론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그릇이 다를 뿐입니다. 둘째, 설명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내 평온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은 벽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부드럽게, 짧게, 분명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넷째, 마음이 흐려질수록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제자리에 놓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침묵도 선택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내 평온을 지키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천천히 놓고 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을 지금 한 번만 마음속으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참 많이 애썼어.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평온은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오늘 하나만 해보세요. 호흡을 한 번 더 보거나, 말을 한마디 덜 하거나, 5줄을 기록하거나, 여기까지라고 말하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지쳐본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마음 다친 사람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돌보려 하는 사람,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평온을 지키려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늘의 고요가 당신의 남은 시간에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